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품질 관리의 이제 기본이 되는 계측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공정은 지금까지 저희가 알아본 8대 공정, 패배 8대 공정, 네, 패배 이제 8대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웨이퍼 표면에 이제 물리 화학적인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공정이거든요. 근데 요거와 달리 이 결과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측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웨이퍼 표면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물리화학적인 이 변화가 이를테면 뭐 두께가 뭐 제대로 나왔는지 아니면 회로의 이제 선폭이라든가 아니면 포토를 찍었을 때뭐 그 노광의 이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아니면은 중간중간에서 수시로 표면을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뭐 파티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제 소위 그냥 범용적으로 이제 디펙이라고 불리우는 뭐 결함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걸 갖다가 이제 8대 공정을 갖다가 이제 보통 메인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메인 공정. 그리고 이거 반면에 측정하는 경우는 이제 계측 공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계측 공정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뭔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시료에 뭐 이런 상황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후 과정으로 해서 보통 메인 공정이 한 10배 정도의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모든 웨이퍼, 모든 칩들에 대해서 다 했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샘플을 뽑아서 그 샘플을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측 공정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메인 공정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추세는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이제 자동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기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웨이퍼 자체를 측정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 메인 공정에서 설비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센서를 이제 측정을 해서 이를테면은 공정을 진행할 때 뭐 온도라든가 뭐 압력이라든가 뭐 가스의 뭐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것들이 이 계측에 있어서의 이제 변화되는 이제 포인트라든가 이제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웨이퍼의 이제 물리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측정의 첫걸음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계측 인자라고 돼 있는데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공정에 대해서 이를테면 뭐 이온 주입 공정이 됐든지 뭐 디퓨전의 확산 공정, 그 다음에 메탈 공정이냐, 그냥 일반적인 뭐 CVD 공정이냐, CMP 공정이냐, 엣치냐, 포토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주로 이제 다 8대 공정이잖아요. 그죠? 8대 공정 각각에 대해서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결과값이 나타나는지 이를테면 막의 두께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다 측정을 해야 되고 심지어 포토 같은 경우도 이제 PR의 두께라든가 이런 걸 측정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면저항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온지 공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표면이라든가 이런 쪽에 얼마나 이온이라든가 이런 막질의 이제 분포가 이제 달라져 있는지 그 막의 응력, 굴절률, 그 다음에 도핑의 농도, 그 다음에 표면 검사, 그러니까 표면에 이제 불순물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패턴이 뭐 보이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포토에서 회로선 폭에 해당하는 뭐 CD, 그리고 스택 커버리지, 그 다음에 포토에서 오버레이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 마스크 얼라인이 얼마나 이렇게 잘 돼 있는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계측 데이터를 근거로 우리가 품질 관리에 기본으로 삼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계측기도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설비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두께라든가 이제 선폭을 잴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느냐. 그래서
광학식 측정법이 있고 뭐 현미경법, 뭐 탐침법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광학식도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예요.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분광 반사 광도계, 그다음에 엘립소미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분광 반사 광도계는 측정 광이 이제 어떤 시류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광이 이제 시류의 직각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반사빛의 강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막질의 특성을 이제 평가를 하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빛이 조사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요거 대신에 이 빛이 그대로 실제 패턴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그 반사된 강도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서 막질의 특성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게 반사 광도계 리플렉토미터의 특징이고요. 여기 그리고 엘립소미터 같은 경우는 발음 좀 안 되는데 엘립소미트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사되는 빛, 이렇게 각도를 주입 각도를 주어서 반사되는 빛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반대입니다. 죄송합니다. 반대로 해서 이렇게 반사되는 이제 빛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이제 측정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 표면에서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 자주 말씀드리던 건데 반사되는 빛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반사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반사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위상차를 분석을 해서 실제로 이 두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엘립소미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미경법은 그 아주 미세하게 보통은 이제 전자 빔을 쏴가지고서 만들어내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쌤 같은 경우는 표면에 이 전자 빔을 쏴서 이게 이제 산란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산란되는 빛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증폭을 시켜가지고 이 표면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 트랜스미션은 통과를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엑스레이 투과하듯이 이렇게 통과를 해서 빛이 이렇게 통과를 할 때 여기에 이제 뭔가 결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빛이 이제 꺾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잡아내서 실제로 이 내부에 방막이 이제 어떤 변화가 있다든가 불순물이 있다든가 이런 거를 분석을 해내는 방법이 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탐침법 같은 경우는 실제로 표면에다가 약간의 홈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서 거기다가 이제 탐침으로 이제 표면을 접촉하는 건데 요즘처럼 뭐 미세한 공정에서 하는 경우에서는 많이 쓰이는 방법은 아니고요. 예전에 이제 쓰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뭐 전력 반도체나 이렇게 좀 그 공정의 단위가 큰 그런 방식에서 쓰는 측정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외에 이제 주로 보는 게 이제 검사 장비라고 해서 표면에 오염 물질이라든가 디펙트, 그러니까 어떤 그 막질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패턴이라든가 이를테면 뭐 이전에 케미칼 처리를 하면서 자국이 좀 남았다든가 대표적인 게 워터마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이 말랐다 그러면은 그 물이 마른 자국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공정 결함이 이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브라이트 필드하고 이제 다크 필드 이렇게 해서 빛을 이렇게 반사를 시켰을 때 요게 이제 어두운 영역을 위주로 그렇게 이제 보느냐 아니면은 밝은 영역 위주로 이제 보느냐.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이미지하고 지금
이렇게 뭔가 디팩이라든가 불량이 나와 있는 이미지 요것들을 상호 이제 분석을 해서 여기 보면 레퍼런스 이미지라고 나오죠. 그래서 정상적인 이미지에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내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밝게 보이는 부분에 패턴이 잘 나왔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회로 선폭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밝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측정을 하는 게 브라이트 필드. 그리고 다크 필드는 상대적으로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까만색인 거야. 까만색인데 여기에 만약에 불량이라든가 파티클이 보였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만 밝은 빛으로. 그러니까 다크필드는 전반적으로 어두운 영역에서 밝은 색의 결함이라든가 파티클을 확인할 때 쓰는 게 다크필드 방법의 검사 방법.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빔 같은 경우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셈이라든가 그런 전자 빔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도 이제 불량이라든가 결함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세컨더리 일렉트론 차징은 실제로 이게 전자 빔을 쏘는 거기 때문에 이 빔을 계속 주입을 하게 되면 실제로 막질에서 이게 이제 차징의 효과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거를 갖고도 뭐 회로적인 결함도 이제 본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스루풋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이는 방법은 아니다. 근데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 장비에서 찾아낼 수 있는 디펙, 결함은 실제로 전기적인 디펙, 일렉트리컬 디펙, 그 다음에 물리적인 디펙, 피지컬 디펙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패턴이라든가 막질의 프로파일을 봤을 때 오픈이 됐느냐, 아니면은 막혔느냐, 아니면 뭔가를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패턴 상으로는 뭐 브릿지, 불량, 미싱, 뭐 노칭,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브릿지, 그 다음에 막혔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중간에 뭔가 보이드, 제대로 이제 그 디펙 자체가 이제 묻혀 있는 디펙. 그래서 어떤 막질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보이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다양한 디펙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다크필드하고 브라이트 필드하고 여기서 이제 잠깐 말씀을 이제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를테면 여기에 파티클이 있는데 여기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뭔가 불량이 생긴 이런 이미지 생겼을 때는 여기에 특정한 빛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요것에 따라서 우리가 디펙이나 파티클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